자, 리즈. 일단 8경기 그 무승 행진을 하다가 그죠? 쭉 하다가 리버풀 원정 가서 잡았습니다. 리버풀 원정이 리버풀이 홈에서 무패 행진이 엄청 길었었는데 그거를 아무튼 끊었어요. 리그 무패. 자, 근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셈이라든지 웨스트햄 그다음에 토트넘까지 3연패를 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리드는 좀 반등을 했고 본머스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꺾인 모습인데 자, 양 팀 다 오늘 뭐 전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리즈가 이 경기를 확실히 잡아낸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없긴 해. 왜냐? 최근 9경기 동안 한 경기 이겼어요. 한 경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 시즌에 리즈가요. 12경기? 그 정도 치르면서 정배 받은 경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개막전 때 울버햄튼 상대로 정배로 딱 한 번 들어온 거 빼고는 리즈 정배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다 그냥 무뜨거나 졌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리즈의 정배는 까기가 좀 어렵겠구나. 형님들도 솔직히 느끼지 않아요? 리즈가 분명히 이번에 영입도 좀 잘했고 그 막 중원에서부터 전반까지 득점을 하는 자원들이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을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보셨으면은 리즈가 그렇게까지 막 강한 팀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자 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었어요. 본머스를 상대로 득점을 꽤나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득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 어지간하면 득점을 해주는 편이고 대신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토트넘 경기 때 완전히 그냥 초극장골 먹히면서 되게 좀 아쉬웠잖아요. 아무튼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리즈가 득점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는 바뀌겠지만 저는 본머스가 한 골은 해줄 것 같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본머스 프랜에다가 오버를 째서가면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홀란드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확실히 조금 뭐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홀란드가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물음표가 떠 있던데, 그러니까 예상 명단을 보면은 어디는 예상 명단에 홀란드가 들어가 있고 어디는 홀란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치가 않아요.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뭐 포든이나 알바레즈 아니면 마레즈 이런 애들 꺼내겠죠, 그죠? 근데 그 제가 맨시티 그 세비야전 때 혹시 챔스 6라운드 때 세비야전 때 했던 말 기억납니까 혹시? 혹시나 이거 기억하실란가? 맨시티가 앞으로 월드컵 전까지 세비야 경기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홈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경기도 맨시티하고 세비야 경기 때 딱 그냥 3대1 봤거든요. 3대1. 맨시티가 홈에서 그래도 분명히 마헨 정도의 승리는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맨시티가 요 경기 홈에서 또 치르고 나서 다음 경기가 브렌트포드랑 붙어요. 홈에서 또 그러고 나서 월드컵 갑니다. 아무튼 이 홈에서의 분위기를 난 충분히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홈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분위기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아무튼 그 요 경기 맨시티 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풀럼이 한 골 넣냐 못 넣냐 딱 그 차인데 저는 풀럼에 한 골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3대 1승. 그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풀럼이 보면요. 올 시즌에 뭐 아스날 때도 그렇고 리버풀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들이 만약에 강팀을 만나서 좀 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적어도 바꿔봐. 실점을 하든 말든 일단 바꿔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풀럼도 득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대 1승 정도. 자, 노팅. 제가 이제 그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감독 바뀌고 나서 실점이 확 줄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노팅엄이 감독이 바뀐 게 아니라 감독 재계약하고 실점이 확 줄었다. 근데 귀신같이 지난 아스날 원정 가가지고 그 5대 0으로 찍혔습니다. 그죠?
자,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이제 리버풀도 잡아냈었고 아무튼 그 이게 감독 재계약하고 나서 한 3경기 4경기 정도를 그 1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리버풀전 때 아예 무실점이었죠. 그 전에 경기도 1실점인가? 그리고 그 재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무실점인가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정도 느낌이라서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그 일단은 홈에서만큼은 조금 실점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 이제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시즌이 지날수록 지금 부상자도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팀 내에서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 토니 같은 경우에도 못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양 팀이 이 둘이가 예를 들어서 풀 대 풀로 붙었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여기는 결정자 누수도 있는 반면에 노팅엄은 크게 문제도 없고 심지어 후반 가가지고 백업까지 가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노팅엄이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물론 얘네들도 전방에서 뭐 은베모라든지 위사 이런 애들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잘 안 돼. 마무리를 하는 건 토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노팅엄이 일단은 첫 번째 생각 많아도 1실점 많아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뭐 아스날 경기는 제외하고요. 홈에서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도 그렇고 충분히 전방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후반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분명히 뭐 백업 자원들이라든지 교체 카드를 썼을 때 노팅엄이 갖는 이점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브렌트포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반전에 골을 넣는 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팅엄이 전반에 골을 넣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브렌트포드가 따라잡기엔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노팅엄 프렘 볼게요. 오너버는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두 팀이죠. 솔직히 말해서 야 진짜 봐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라즈 감독 경질되고 나서 이제 지금 감독 대행 와가지고 또 계속 성적이 안 좋아. 그때 홈에서 감독 경질 당하고 딱 한 판 이겼거든요. 노팅 상대로 승. 근데 이러고 나서 또 한 번도 못 이기고 있어. 자, 브라이튼 보세요. 브라이튼. 제르비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리버풀전 대 한번 핫하게 한번 싸웠다가 3대3으로 그 뒤로 존나 무득점 경기가 많았어. 그러고 나서 막상 자 보세요. 지금 제르비 감독 바뀌고 나서 당장에 지금 1승 2무 3패거든요. 근데 이 1승이 언제야? 지난 첼시전이에요. 당장에 첼시랑 붙을 때 2무 3패였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브라이튼 프렌을 깔 수가 있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밑에 토트넘, 브렌트포드, 노팅엄 이 2무 3패 중에서 이 경기들이 있어요. 얘네들이랑 붙은 게. 근데 이때 1무 2패 거뒀거든요. 근데 무득점이야. 분석이 됩니까 이게?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 지금 브라이튼은. 전력 문제 없지. 자 순수하게 전력만 따져봅시다. 브라이튼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뭐 갈라지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타잉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네투, 라울 다 부상이야. 싹 다 부상이야. 전방에 지금 믿을 만한 게 지금 포덴세밖에 없어. 중원에 무티뉴라든지 네베스 딱 믿을 만한 명이 3명밖에 없어. 그 포덴세, 무티뉴, 네베스. 순수 전력방으로는 오늘 브라이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배당이 왜 이러냐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경기도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브라이튼이 막상 지난 경기 첼시 상대로 4대1로 잡아냈지만 오늘 경기 또 무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얘네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뭔가 뚜렷하게 보여야 가는데 완전 개판이죠. 분석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 딱 찍고 치우든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4885님 당장의 울버햄튼의 지금 현재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결장자 그 다음에 브라이튼의 전력 누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순수 전력 대 전력방이면은 브라이튼이 이기는 게 맞아요. 맞지만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거야. 무득점 경기를 3경기나 해놓고 그것도 뭐 노팅엄, 브렌트포드 이런 애들한테 무득점 경기를 해놓고 첼시 상대로 4대1로 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그 정도라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딱 어느 정도가 언더도 괜찮죠. 언더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에버튼하고 레스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버튼 자 2연패 했다가 그 다음에 6경기 2승 6무 연속으로 했다가 3연패 했다가 지금 또 1승 1무 기록 중입니다. 이게 기복 자체가 존나 심합니다. 자,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당장에 조금의 반등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리즈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고 울버햄튼 4대 0으로 이겼고 맨시티 상대로 한 골만 딱 내줬어요. 레스터도 최근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어. 그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레스터 올 시즌 원정에서 특징 아시는 분 지금 올 시즌 원정 특징. 자, 원정에서 6골, 5골, 7골, 8골, 3골, 4골. 예, 원정에서 정경기 오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6경기 치렀잖아요. 근데 토탈 31골이에요. 무슨 말이야? 평균 5골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오버 쪽이 가장 쉽지 않을까? 오버 쪽이. 근데 당장에 레스터가 최근에 보면요. 시티 상대로 한 골만 먹혔어. 울버햄튼 상대로 4대 0으로 이겼어요. 무실점이야. 클린시트야. 그리고 리즈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어. 클린시트야. 막상 오늘 경기에서 실점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라? 에버튼이 이거 정배받았네. 그래서 레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선수진들도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전력으로 보면요. 그래도 올 시즌에서 딱 진짜 딱 괜찮은 지금 전력이에요. 지금 현재상으로.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솔직히 얘네 둘 맞대결에서 통산 맞대결에서 양득이 80%거든요. 양득이 80%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계산했을 때 그냥 이 경기는 오버 가는 게 제일 쉽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최근에 이 레스터의 실점이 최근 레스터 리즈 상대 2대 0 그리고 울버 상대 4대 0 그리고 시티한테 1실점. 난 이게 그래도 수비 쪽으로는 꽤나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레스터 프렌 쪽으로 갈게요. 아시겠죠? 그렇지. 잠시만. 풀럼 그때 10경기 연속 오버내고 11경기째 붙은 게 에버튼이죠. 그때 0대 0 생문한 거.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 풀럼이 그때 올 시즌에 10경기 연속 오버였거든요. 근데 에버튼 만나가지고 딱 그게 깨졌어. 이거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양팀 상대 전적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가 득점을 잘 넣어요. 서로 붙은. 자, EPL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작시오, 스트라스. 자, 아작시오 다시 연패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참 아작시오도 존나 좀 더럽죠, 그죠? 귀신같이 드럽게 못하다가 마르세유 원정 가가지고 막 이기고, 그죠? 자, 그리고 아작시오의 가장 문제점 뭡니까? 득점이죠. 지금 리그 최소 득점팀. 올 시즌 지금 토탈 13경기 치러가지고 8골 넣었습니다. 상당히 조금 아작났죠. 그죠? 자, 근데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들 보면은 오버가 상당히 좀 길어요. 얘네들이 언더 경기를 쭉 하다가 또 오버 경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야. 막상 그렇게 승률이 좋진 않아요. 뭐 계속 그냥 무승부 쪽인데 최근 6경기를 오버내고 있습니다. 몽펠, 스타드렌, 앙제, 릴, 툴루즈, 마르세유. 아무튼 요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양득의 개념도 굉장히 많아요. 득점 자체가 스트라스 최근 6경기 오버 중인데 이 6경기에서 득점이 몇 골이냐면 둘, 셋, 하나 몇 골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9골이죠. 맞나? 9골.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6경기 동안 9골 넣은 게 얘네들 지금 시즌 치르고 있는 13경기보다 득점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아작시오 지금 8골이라 했죠. 아작시오 올 시즌 홈에서 몇 골 넣었냐? 2골 넣었습니다. 막상 아작시오의 득점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경기를 스트라스부르가 넣거나 못 넣거나 난 딱 그 차이라 봐요.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은 뭐 스트라스부르 햄무 딱 그 정도 언저리라 봅니다. 자, 근데 막상 내가 이 경기를 스트라스가 무승부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막상 이거 스트라스부르가 못 뚫을 가능성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한 거. 왜냐면 올 시즌 승격팀인 오세르하고 툴루즈한테도 못 이겼습니다. 얘네들한테도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오늘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그 정도의 변수는 있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무나 햄무 쪽 아니면은 아싸리 아작시오가 득점이 없고 스트라스부르가 뚫어내지 못하거나 딱 한 골이라 생각하면은 뭐 언더도 괜찮아 보이겠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랑스 갑시다, 그죠? 자, 다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비나이다, 앙제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대장당하고 PK 줘라. 부탁할게. 더 바라지도 않을게. 다음번에는 반대 안 갈게. 부탁한다. 자, 다들 한 번씩 복창하십시오. 비나이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해줘. 제발 부탁할게. 지금 5연패잖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근데 랑스 같은 경우에 지미 카봇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도 이 지미 카봇 못 나왔거든요. 근데도 그 3대0으로 이겼잖아. 막상 이제 뭐 오펜다나 소토카 뭐 그다음에 중원의 모리스 이런 애들이 워낙 또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왜 마지막 시간대지? 그렇게까지 너무 의심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만약에 경기 보고 있다가 랑스가 이제 득점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제가 새벽 딱 하프타임 끝나고 하프타임 딱 되고 나서 제가 출발할게요. 어디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내가 경기 끝날 때까지 절하고 있을게. 됐죠? 자, 도르트문트. 오호. 자, 잠시만. 자,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자, 보호마 그냥 하던 대로 해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아시겠죠? 오케이. 자, 랑스 오버 무리냐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올 시즌에 앙제 경기를 딱 한 번 틀렸거든요. 한 번. 앙제 경기를 딱 한 번 틀렸는데 그게 이제 그 무승부를 뜬 날은 다 앙제 반대 프렌 쪽을 갖고 앙제가 올 시즌에 2번 이겼는데 딱 한 번 진 게 이제 그때 니스 1분 퇴장 때 그때 말고 그 몽펠 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리그왕에서 나는 몽펠도 존망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앙제하고 몽펠하고 둘이 붙네. 근데 몽펠은 워낙 망했으니까 그냥 차라리 오버가 낫겠다 이거 오버를 갔어요. 근데 앙제가 그날 이겼어. 마찬가지로. 근데 보세요. 랑스하고 앙제하고 붙는다. 랑스는 존나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승 까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네요. 만약에 앙제가 오늘 뭐 2대1로 이긴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랑스가 만약에 2대1로 이긴다. 그럼 뭐 승이랑 오버랑 둘 다 챙기는 거고. 와, 근데 시간이 왜 이리 없노? 와, 35분인데 오늘 좀 늦었어요. 나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좀 뚝배기를 좀 쓴다고 좀 시간이 조금. 보훔 마엔 가도 되냐고요? 보훔 마엔요? 보훔 그 역배승 말씀하시는 건가?
그돈 갈 바에 줘 주시면 안 돼요? 자, 도르트문트 마헨, 마헨까지 가세요. 자, 마인츠 볼게요. 그 마인츠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어지간하면은 지는 경기를 안 해요. 미넨, 프라이부르크, 그 다음에 호펜하임, 그 다음에 레버쿠젠. 레버쿠젠 뭐 이 레버쿠젠한테 진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때 3대 0으로 따였거든요. 그때 마인츠가 한 골도 못 넣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요 네 팀한테 따인 거 말고는 진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볼프스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볼프스가 최근에 이제 5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2승 3무 중인데 이 2승 3무 중에서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12득점이에요. 야, 득점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 팀 다 전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볼프스도 최근에 뭐 폼이 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저기 뭐냐 볼프스 통산 전적에서 얘네 둘이 맞대결 해서 볼프스의 승과 무승부의 확률이 몇 프로냐면 80%예요. 예. 그래서 통산적으로 야 이거는 봤을 때 볼프스 프렌을 까는 게 맞아. 맞는데 야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거. 볼프스 감독 바뀌고 그 이제 볼프스 감독이 니코 코바치 감독으로 올 시즌 바뀌고 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 5경기 무패가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내가 말했죠. 코바치 감독은 딱 지가 원하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가 그 선수가 원래는 만약에 풀백 출신인데 이 선수가 윙백으로 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윙백으로 기용을 해. 지가 꼴리는 대로 맞추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어느 정도 이 맞추는 시기 시즌 초반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선수한테 이거를 부여하고 저 선수한테 저거를 부여하고 백업 멤버들한테 이거를 부여하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나름 괜찮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볼프스 이 백업 멤버들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볼프스 프렌 쪽으로 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무승부를 그냥 차라리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무승부 넣는 것도. 그래서 이 경기는 볼프스 프렌 쪽이랑 무승부 이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호펜하임, 라이프치. 자, 나는 오늘 분데스리가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세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득점력이 뭐 괜찮죠. 근데 대신에 이제 승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특히나 홈에서 승리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게 좀 아쉽다. 자, 라이프치 좀 살아났습니다, 그죠? 라이프치 뭐 저기 뭐냐 챔스 가가지고 마지막 경기 샤흐타르 상대로 4대 0으로 잡아내면서 특히나 득점력 자체가 라이프치가 너무 좋아졌어. 특히나 오늘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수비수 결장 그 오장카박 올 시즌에 호펜하임 와가지고 나름 잘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포도님. 이거? 오버 그냥 개공짜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르나는 부상이죠. 오버 개공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2.5를 줬을까요? 이게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저는 일단은 요 경기를 안 넣었습니다. 어디 안 와도. 왜냐면 자,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야, 호펜하임 홈이라서 한 골은 받겠구나. 야, 라이프치 최근에 득점력 좋으니까 한 골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형님들이 간단하게 분석할 때 보는 라스 한번 보세요. 라스 한번 보시면은 얘네들 최근 5경기 맞대결 한번 보세요. 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얘네 둘이 언더가 많다고요? 아니요. 통산적으로는 오버가 더 많아요. 네, 통산 전적에서는 오버가 더 많습니다. 추천 경기가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그렇죠. 양득이 없다는 거예요. 양득이 없어.
이게 우리가 심지어 순수하게 오버를 깔 때는 무조건 양득 쪽으로 생각하고 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야 이거 어디가 이길지도 모르겠어. 근데 양득도 없어. 딱히 가고 싶지 않은 경기야. 딱히 가고 싶지 않다. 아시겠죠? 저는 이 경기도 막 그렇게까지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팀 이름값이나 배당판만 딱 보면은 오버를 물기에는 가장 좋은 경기인 것 같은데 막상 양득이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면은 딱히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 봐요. 예. 자, 아웃국하고 프랑크푸르트.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 아웃국 최근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프랑크푸르트 야, 형들아. 프랑크푸르트 존나 신기하지 않아요? 결국에 챔스 16강을 유로파 우승팀이 또 갔어. 야, 이거 7년 연속입니다. 내가 이거 프랑크푸르트 챔스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같이 진짜 결국에는 유로파 우승팀이 또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거 우리 내년 챔스에 또 적응하면 이게 반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근데 프랑크푸르트 앞전에 저기 뭐냐 보험 상대로 그 챔스 때문에 이제 진 거 빼고는 아무튼 프랑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연속으로 원정길에다가 그리고 뭐 주중 일정에 의한 체력적인 부분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저는 뭐 전력 손실이 없다 보니까 순수 전력방 대 전력방으로는 프랑크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근데 대신에 통산적인 전적에서 상대 전적에서 아웃국이 프랑크 상대로 생각보다 좀 잘 비볐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2번 다 무승부가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야 얘네가 지금 연속으로 원정길에다가 체력적인 문제 뭐 전력에는 딱히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최근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야 이 경기도 뭐 그렇게까지 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당장에 나는 오늘 형들아 어떤 줄 알아요? 오늘 분데스 분석하면서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나는 분데스리가가.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자 이거 배트맨 기준으로요. 올 홈승 아니면은 이거 올 원정 나오겠구나. 나 약간 이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르트문트, 마인츠, 호펜프렌, 아웃국 프렌, 헤르타 2.5 프렌, 브레멘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 맞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또 따져봐. 보훔 2.5 풀, 그리고 볼프스 프렌, 그리고 라이프치히 승, 그리고 프랑크 승, 미넨 승, 그 다음에 샬케 프렌.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오늘 있잖아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승패는 존나 어렵다 봐. 존나 어렵다 보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이런 애들 있죠. 마인츠, 볼프스, 호펜하임, 라이프치, 아웃국, 프랑크푸르트 이런 거 진짜 너무 어려워 오늘 경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분데스리가는 그냥 걔네 있잖아요. 걔네 걔네 말고는 글쎄 뭐 딱히 갈 만한 경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막상 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네? 분데스리가 경기가 어떻게 주력 부주력 번외 한 경기밖에 없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주력 부주력 번외 딱 한 경기밖에 없네. 저 오늘 분데스리가 그냥 거의 올패스입니다. 만약 오늘 분데스리가가 올 오버가 난다. 그러면은 올 오버가 나는 날이었겠지. 근데 승패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헤르타 미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시즌, 20시즌, 21시즌 미넨이 조별리그 끝나고 왔을 때 경기들 전부 다 실점이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또 생각을 해놓으시고 막상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거죠.
지들 꼴리는 대로 마헨을 해주는 날이냐 못 해주는 날이냐, 솔직히 우리가 미네를 전력에서 의심하지는 않잖아. 맞잖아요. 그날 우리가 그냥 마헨을 갔는데 마헨을 해주느냐, 그럼 좋은 팀. 마헨을 못 해주냐, 마헨 못 해주고 그냥 뭐 3대2로 오버가 난다, 승에다 오버만 난다, 그러면은 뭐 오버 간 사람들은 좋은 팀. 뭐 이런, 그렇게 좀 나뉘잖아요. 그래서 막상 야 순수 이게 전력상으로는 미넨이 무조건 대승이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진 않으니까.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 요렇게 그 저기 뭐냐, 조별리그 끝났을 때 꼭 실점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엔을 가실 분들 같으면은 차라리 오버 쪽이 나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자 이거 솔직히 브레멘이 이거 이겨봐야 똥줄승일 것 같은데 막상 이거 브레멘이 홈에서 정배받은 게 좀 의아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저기 뭐냐, 제가 라이프치히하고 호펜하임 경기 얘기하면서 양득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전체적인 맞대결에서 기본적인 그 양득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오버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리그한 경기, 그 트루아하고 오세르 경기, 내가 이 경기 때 나는 무조건 양득 생각하고 오버 간다 했거든요. 근데 양득은 났어. 근데 1대1 무가 났죠. 무승부 보험 정도는 바칩시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득 생각하고 오버 갔는데 딱 그냥 양득하고 끝냈어. 1대1.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LDBC. 오늘 LDBC 3경기 있거든요. 그냥 3경기 다 오버 찍으세요. 오버 3개 묶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엠폴리 사솔로. 자, 요거는 잠깐만.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복방 가가지고 바꿀 종이가 몇 장 있냐면, 복방 종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 있거든요. 예. 오늘 복방 가서 바꿀 종이가 7장인데, 이 중에 한 4장 정도는 이 경기 오버할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예. 요 경기 오버갈 겁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예.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때립니다. 그리고 살레르니. 이거 말이 거슬리노 이거. 자, 살레하고 크레모네세. 야, 형들아. 그 저기 뭐냐,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리그들 중에서 영승팀이 어디 있습니까? 영승팀. 아직까지 못 이기는. 보자. 크레모네세. 엘체. 자, 형님들. 이 통산적으로요. 통산적으로. 이거는 그냥 내 말을 안 믿어도 돼. 그 예전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강등당한 팀도 있긴 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 세리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38라운드를 치르잖아요. 아무리 개조밥 팀이라도 강등당할 때 보면 꼭 4승은 챙겨. 딱 승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10% 초중반대예요. 한 13%? 요 정도 되거든요. 승률이. 자, 근데 오늘 크레모네세가 지금까지 몇 경기 치렀냐? 크레모네세가 지금까지 12경기를 치렀어요. 자, 이제는 1승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데, 자, 크레모네세가 지금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냐면은 살레르니, 다음 경기 AC 밀란, 엠폴리, 유벤투스. 자,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난 지금부터는, 내 그전까지는 솔직히 크레모네세 뭐 프랭간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크레모네세 프렌을 주구장창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어차피 영승팀이라서 솔직히 이 반대팀을 계속 가기도 어려워. 아시겠죠? 영승팀 그냥 계속 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엘체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두 개 묶었어요. 엘체 프렌에다가 저기 크레모네세 프렌 두 개 묶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탈란타, 나폴리.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어떤 팀입니까? 완전히 이거 진짜 완전히 그거죠. 괴 언더 팀. 그죠? 근데 이 괴 언더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경기마다 득점은 다 하는데 올 시즌에 득점을 아예 못한 경기가 라치오밖에 없지 않나? 라치오 경기 때 빼고는 올 시즌에 전 경기 다 득점입니다. 근데 왜 언더일까요? 그쵸. 수비가 좋고 클린시트 경기가 너무 많아. 자, 지금 특히나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원정에서 있잖아요. 원정만 가면은 원정 6경기 치러가지고 두 골 먹혔어. 나머지 전부 다 클린시트야. 우디네세 원정 가가지고 2골 먹힌 거 말고. 근데 홈에서는 간간히 지금 실점이 있거든요. 홈에서는 아탈이 올 시즌에 홈에서 막상 원정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3승 2무 1패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양득이 하나 둘 셋 넷 4경기 4경기에다가 양득이 4경기에다가 그 일단은 실점을 한 경기가 하나 둘 셋 넷 5경기예요. 실점을 한 경기가 5경기. 그리고 득점을 한 경기가 5경기. 나는 오늘 아탈란타 득점도 실점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같은 경우에 맞아요. 아니 고래 형님 맞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폴리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탈란타가 지금 2위야. 생각보다 아탈란타도 존나 잘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경기 보면은 존나 단단해 애들이.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나폴리가 정말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양 팀 다 일단은 득점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대1 무승부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폴리가 2대1 햄모에다가 오버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나 햄모 오버 쪽인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나폴리의 지금 이 리그에서의 흐름, 나폴리의 리그에서 이 흐름을 물론 지난 리버풀 가가지고 저희 지긴 했지만 이 흐름을 굳이 깨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나폴리 2대1 승 딱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표. 소리. 그 론따이한테 저 보내놨는데 금방 안 보내드나? 아씨 일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또 또 빡치게 하네 또. 보냈어. 자, 봅시다. 배당을 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폴리한테 왜 그렇게 높은 배당을 줬겠습니까? 자, 저는 항상 AC 밀란이 강팀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왜? Why? 세리에에서 가장 작은 구단인 이 클럽 가치가 가장 낮은 스페지아만 만나면 왜 실점이 늘 있는 걸까? 항상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항상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면서 진 경기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스페지아 같은 경우에 세리에 팀들 중에서 가장 스몰 구단이거든요. 가장 이 체급이 낮은 팀이에요. 근데 왜 AC 밀란은 항상 스페지아만 만나면 실점을 하냐 이거야. 이게 난 존나 의아해요. 그리고 얘네들 그냥 만났다 하면 거의 다 오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오버 때립니다. 아시겠죠? 곧 있으면은 이제 그 한글로 해가지고 논문까지 내릴 기세야.
자, 헤타페하고 카디스 뭐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이거 뭐 어디 가라 해도 안 갈 거잖아요, 그죠? 그냥 못 때리세요. 자, 바이아돌리드. 야, 이거 형들아, 난 진짜 좀 느낌 오는 게 뭐냐면 바이아돌리드가 분명히 내가 말했습니다. 경기당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정말 잘할 때는 애들이 너무 잘해. 근데 못할 때는 존나 못해.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한 경기가 딱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경기를 무승부가 뜨더라도요. 무가 뜨더라도 바이아돌리드가 정말 잘한 경기들에는 선수들이 정말 그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음. 좋은 평가를 받아. 평점 막 7.5 찍는 막 그런 상황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존나 못한 경기 있죠. 만약에 무승부가 떴는데도 존나 못했어. 그러면 평점 5점대까지 내려갑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기복이 존나 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 경기 엘체의 첫 승을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다. 이거 언더 깔게요. 셀타. 셀타 언더 깝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셀타 언더 깐다고. 자, 야, 이거 PK 형님이 은퇴하신다네요. 야, 솔직하게 형님들 자진해가지고 본인이 PK랑 동갑이거나, 본인이 이제 PK랑 동갑이거나 아니면은 그 PK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 내가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아, 이제 곧 있으면은 안 쓸라나? 약간 요런 고민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아시겠죠? 그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깜누에다가 그죠? PK 형님 또 은퇴 경기에다가 약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축구 판때기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홈에다가 그것도 뭐 PK 형님 마지막 경기에다가 그씨 한번 몰아주기 안 하겠나?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그 바르셀로나 그 깜누의 현장을 정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약간 좀 그런 근데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거는 망구 내 생각일 뿐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이 축구 판때기에서 제일 반대 두 팀이 어디야? 제일 꿀. 제일 꿀. 앙반꿀, 보반꿀, 그 다음에 피케, 은퇴, 마헨. 앙반꿀, 보반꿀, 피케, 은퇴, 마헨. 오케이? 이걸 묶었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끝! 여기까지.